기자님들께서 혹시 저희들의 발의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가 있는데 우리 스텝이 갖다 주시죠. 네, 일단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입니다. 예. 그 식량사정 얘기를 앞에 소명사 앞에 언급을 하셨는데 들은 바로는 그 식량사정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식량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뭐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600만 톤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이런 얘기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하고 네. 또 하나는 온유 선교사들 건강 문제 예전에 지적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 보도를 통해서 중국이 식량 지원을 일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희가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 또 러시아까지 했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 식량기구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북한으로의 식량 지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방법론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정말 악화됐는지 확인과 또 식량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희 단체가 파악하기로는 김국기 선교사님은 차충길 선교사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국기 차충길 두 선교사는 건강이 비교적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비교적 신뢰만한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러나 김정욱 선교사는 굉장히 그 구금 시설이나 또 북한의 그 처우가 굉장히 핍박이 심하다고 저는 그렇게 정보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욱 선교사는 매우 위급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고 김정욱 선교사에 대한 생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은 우선 김정욱 선교사의 신변 확인과 생사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과 러시아의 식량 지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자분들 우선으로 질의하시고요. 다른 부분은 기자님이신가요? 어디 기자이십니까? 네, KC저널의 김영주입니다. 예.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보훈처에서 몇 년 전에 그 6.25 참전국 그 참전 용사 그 생존자를 그 일일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 때 그 감사장을 전하면서 일일이 이제 악수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 손자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도와주도록 하겠다는 말이지. 그렇게 그 참 마음에서 분하는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 전에 참 그 서독에서 동독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우익 인사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동서독이 서신 교환을 했고 또 인적 교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연후에 이제 그런 정치범들을 참 구출하는 그런 데까지 참 진전이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있고 참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마음은 급하지만은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주변 상황이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복잡한 상황을 지금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에 참 그 인권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뭔가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예, 이 대표님 말씀해 한국 정부에서 북한 뭐 정치범 수용소, 뭐 북한의 성분 문제도 뭐 이런 거 전 정부 때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안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납북 국군포로 문제는요, 북한 인권 문제는 자국민 보호 문제입니다. 우리 워딩이 참 언론에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 보호 관련된 거는 최소 저항선입니다. 그 문제가 가장 시작을 물꼬를 틀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몇 분이라도 이분들 생사 확인, 북한 아니면은 송환 관련된 거나 하는 문제를 풀고 나면은 국민적 지지, 대북 평화, 뭐 협력 관련된 국민적 지지 끌어모으기 정부에서 좋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문제 방치하게 되는 게 너무나 소극적이고 실망스럽다는 얘기인 거고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자국민 보호 관련된 자국민 납치되어 있는 사람들, 최근 사람들 언급조차 안 하는 거는 비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국민 보호 문제, 북한 인권 문제라는 워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3번을 했는데 3번 만에 뭐 어떻게 뭐 그런 얘기 갑자기 껴넣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수면 아래에서 36번 고위급 실무급 회의가 이 기간 동안 열렸습니다. 2년 사이에 36번이요. 정상회담 포함해서 36차례 회의 때에 이 문제를 기록이 남도록 아니면은 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질의한 기록 자체를 정부에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100번 회의를 해도 할 의지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더 미루면 언제까지 미룰 거냐, 언제까지 안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전문기관들에서도요, 처음부터 빼놓은 어젠다는 나중에 넣기 힘든 게 특히 북한에서 협상이 그렇다라는 부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론, 이 언론들, 이 목소리들 담아가지고 떠밀리듯이 하는 분위기라도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 중요하게 언론들에서 관심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문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자세로 내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혹시 있으신 분은 또 폐회가 된 다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